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것처럼,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개인마다 다른 유전적인 특징, 질병에 대한 특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그날의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날의 어느 정도 날씨를 예측하고 우산을 준비할 것인지 어떤 행사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때로는 예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태풍이 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유리창에다가 신문지도 붙이고 되게 난리 쳤는데 그날 태풍이 오지 않는 경우 막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퇴근길에 쫄딱 비 때문에 망하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시는 막 이 일기예보를 안 본다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일기예보입니다. 때로는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인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과학적으로 예측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우리 근거에 맞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질병이 내가 예측이 된다면 어떤 여러분들 행동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치매나 암 같은 것이 남들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했을 때 별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측이라는 것이 반드시 된다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특정 검사, 특정 행동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길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보통 하는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질병을 조기에 스크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검진 시대가 올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회사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의 그 예측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투미 플러스 회사에서 나온 이 진투미 플러스의 결과지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질환 리스트들이 쭉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싶어하는 치매, 암 또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도 한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 통해서 당신의 질환의 위험이 좀 높은 경우, 경계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주의를 필요한 경우 또는 유전적인 리스크, 유전적인 위험이 보통인 경우, 근데 그렇지 않고 괜찮고 양호나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5가지 단계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적인 질병의 어떤 위험도가 안심이나 양호이기를 바라지만 또 막상 열어보면은 어떤 경우는 주의나 경고에 있기도 해요. 이처럼 사람마다 누구는 대장암이, 누구는 치매가, 누구는 어떤 심혈관 질환이 좀 더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마다 다 맞춰서 이 약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모든 결과지를 그 사람한테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결과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가지만 좀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투미 플러스에서 말하는 유전자 검사는 진단이 아닙니다. 즉 위험성이 다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다소라고 하는 부분도 남들에 비해서 한 1.5배 내지 2배 정도의 약한 의미는 있지만 남들에 비해서 한두 배 정도가 증가한다는 그런 개념의 다소의 위험성을 보인다는 어떤 위험 요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있는 결과지는 유전적인 소인만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경우도 담배를 펴서 생기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많이 상식적이죠. 폐암의 어떤 담배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 요인만 가지고 폐암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위험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소인과 또는 내가 담배를 피는지 또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같이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담배 피는 것은 스스로 알죠.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유전적인 소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같이 가지고 2가지를 같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질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물론 유전적인 소인이 필요 없이 교통사고처럼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은 환경적인 요인이 크죠.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만 100%인 질병, 어떤 유전병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모든 질병들이 유전과 환경이라는 것을 같이 계산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유전자 검사를 해석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검사는 진단이 아니고 다소 사람마다 다른 위험성을 보여주는, 2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질병 하나하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